안녕하세요. 화가 성영록입니다. 성영록의 그림 산책 이번 주에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서 쉬는 시간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어반 브레이크라는 아트페어도 초대받아서 가서 오프닝 날 잠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발랄하고 또 개성 있고 또 요즘 말로는 힙하고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약간 리프레시한 또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갤러리 대표님이자 작가님을 또 인천 송도에서 만나서 브런치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약간 충전하고 되게 편하고 좋은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7월 마지막 주여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많은 분들의 휴가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도 지금 이제 장마도 거의 끝나서 정말 이렇게 낮에는 후덥지근한 날이 후덥지근하다 못해 직사광선이 정말 강한 그런 날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위를 먹지 않게 더 조심하는 또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머리가 이렇게 막 쉽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쪽 작업하는 공간에서 작업을 계속 몇 개를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새벽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과 점심에는 거의 자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멍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더워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나다 보니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푹 자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더울 때는 작업하는 게 최고여서 잘 안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무슨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런 계절감이라든지 또 여기에 맞는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림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아는 동생이랑 이제 집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커피를 먹고 잠깐 이렇게 안양천 입구까지 걸었다가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약간 걷다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친구의 근황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소개팅을 하고 또 아쉽게도 어제 그 소개팅에서 이제 약간 썸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잘 안 됐다란 얘기를 들어서 되게 기운이 푹 빠져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을 사겠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고 또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그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나에게도 저렇게 썸을 탔던 시기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그때쯤 내가 그렸던 그림이 있었을까? 늘 짝사랑을 도맡아서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겠다 생각했지만 언제쯤 내가 그렇게 푹 빠져서 썸과 아니면 짝사랑의 이 기운을 빠져서 그 감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가 언제였을까? 또 그리고 그 그림은 어떤 거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이 그림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매화는 하얀 꽃이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썸 탄 기억 그리고 또 짝사랑했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냥 세차게 너무너무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장마 느낌이 나는 분위기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매화는 하얀 꽃이다 라는 그림입니다.
사이즈는 100에 50, 그러니까 가로로 조금 긴 그림이죠. 그리고 냉금지 위에 먹과 그리고 채색, 금분, 음분 2012년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2012년도는 제가 전시를 정말 많이 했던 해 중에 하나예요. 2010년부터 아트페어, 신라호텔 아트페어를 처음 나가면서 많은 분들, 많은 갤러리와 많은 컬렉터분들께 관심을 받으면서 2010년 후반, 그리고 2011년도, 12년도, 13년도는 정말 이렇게 햇빛을 보지 못했던 경우들도 많고, 왜냐면 밤에 그리고 낮에는 자야 됐었고, 또 그리고 여름마다 호텔 아트페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처럼 뭐 가족이라든지 저 혼자 여행이나 휴가를 갔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뭐 휴가를 갔던 기억이 불과 최근 몇 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이 8월 달에 열렸던 아트페어가 가을로 연기되면서 약간의 여유와 또 약간의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약간 휴가 비슷한 걸 갔다 올 수 있었지, 그 전까지는 거의 한 10년 넘게는 여름에는 아예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겨울에는 내내 작업해서 이른 봄이 되면 개인전이나 아트페어나 전시를 해야 됐었고, 또 6, 7, 8월 달에는 내내 작업을 해서 8월 말쯤에 열리는 아트페어를 또 나가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뭐 여름과 겨울 이런 시기는 뭐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2년도 저 그림을 그릴 때쯤 제가 가슴 아픈, 아니면 애틋한, 아니면 그리움이 가득한 사무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많이 만날 수도 없었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생각으로 좋아했던, 또 그리고 그 사람과의 가끔 연락으로 그냥 기분이 좋았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우연찮게 만나게 된 게 이제 또 억수로 비가 내리는 막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보고 오고 또 그 사람 이야기와 또 그 사람 생각으로 작업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매화는 하얀 꽃이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사람이 아마 그 그림의 가장 큰 지분, 그 사람의 소재나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생각으로 그 그림이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 그림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금분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많이 보셨지만, 비를 그리는 건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화면 가득 정말 이렇게 커튼처럼 한가득 그린 그림은 많이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처럼 뜨문뜨문 내리는, 또 그리고 비가 이렇게 흐르는 회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처럼 이렇게 자로 된 듯하게 또 한 화면과 화면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비를 그렸던 거는 별로 없었는데, 이 그림이 그랬습니다. 매화는 하얀 꽃이다 라는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실제로 매화를 보러 가면 그냥 정말 고혹적이고 되게 화려하고 되게 아름다운 꽃인데, 옛 선조들은 그냥 매화를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로, 또 그리고 먹으로만 이렇게 약간 차분하게 그리면서 그들을 약간 가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본인들이 스스로 지조와 절개를 하면 되는데 매화를 표현하면서 항상 먹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약간 유교적인 이런 생각과 철학이 담겨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화려하게 필지가 활달하게 나오는 그림들이 그닥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매화를 매년 보러 가다 보니까 진짜 화려하고 진짜 고혹적이고 진짜 아름다운 꽃이라는 걸 많은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죠. 또 그러면서 실제로 흰색 꽃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짙하고 유백색의
그리고 또 우윳빛깔이 나는 그런 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진한 색감의 흰 꽃이어서, 그래서 매화는 하얀 꽃이다라는 작품 제목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매화는 흰색의 되게 진한 꽃과 또 향기가 가득한 꽃이구나라는 거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에 매화는 하얀 꽃이다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뒤에 녹색 바탕에 이제 은은하게 배경을 만들고 그 먹으로 이제 매화 가지를 그립니다. 이거는 옛 시대 선조들이 그렸던 매화 가지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 매화 가지 먹으로 그린 매화 가지를 그리고 나서 금분으로 한가득 다 모든 화면을 채울 정도로 그 젓가락보다 얇은 세필로 제가 여기를 대면서 일일이 다 수십 번 수백 번을 그어서 금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금분으로 가지를 표현하고 흰색 호분이 정말 아름답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약간 유백색이 진한 색이 올라올 정도로 호분을 사용해서 흰 매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요.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진짜 먹매가 있고 또 금비가 있고 그 위에 흰색 매화가 있는 백매가 있죠. 그래서 옛선조들이 말하는 그림은 먹매가 있고 또 그리고 금분으로 이제 시공간을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앞에 백매가 있다는 거는 성형록이, 화가가 말하는 매화는 하얀 꽃이다. 그래서 매화는 하얀 꽃이다라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제 감성과 감정 상태는 제가 좋아하고 또 생각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린 건데요. 그런 철학적인 얘기도 담겨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감정을 담다 보면 그 먹매화가 내가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보고 싶은, 그리고 남들한테 말할 수 없고, 왜냐면 짝사랑이니까 혼자서 누구한테 표현을 하거나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먹매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쉬폰 소재, 비치는 소재의 커튼을 들여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금비를 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백매화는 내가 그 멀리 보이는 그리고 또 금비를 사이로 보이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화는 하얀 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뭐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또 짝사랑과 또 애틋함, 설레임, 또 그리고 뭐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림이 되게 밝으면서도 저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픈 듯하고 애틋하면서도 아련하게 보이는 그림이 완성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조금 뭐 다양한 제 그림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약간 몽롱해지면서도 또 멍해지면서도 또 그 그림을 보면서도 투영되는 사람이 생각나고, 또 그러면서도 그때 있었던 일들,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데 저는 그거에 울고 웃었던 일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는 동생을 만나서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또 얼마나 또 본인도 뭐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풀이 죽어 있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저녁 먹자 해서 저녁을 먹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나에게도 저런 애틋함과 순정적인 감정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에 걸어오는 길이 약간 뭐 습한 기운은 아니지만 약간 텁텁한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걸어오면서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나는 그런 감정을 그렸을까, 어떤 그림을 그린 시기에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에도 많이 못 내기도 했지만, 뭐 큰 전시 때는 한 번씩 냈지만, 이 그림을 이렇게 뭐 나중에는 팔릴 수 있겠지만
그냥 아트페어나 이런 데 나가서 쉽게 호련히 팔려서 그냥 이렇게 숫자로 찍혀온다고 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마음과 이런 이야기를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림 분이 가져가신다면 흔쾌히 보낼 수 있겠지만, 그냥 그림이 좋아서 이렇게 그림을 사요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 서운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내놓지 못하고 제가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또 이 아이도 떠날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첫사랑, 그 애틋함도 함께 보내지지 않을까?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조금 그림을 보시고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공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봄바람이 불었을 때, 봄바람이나 아니면 가을바람이 불었을 때 이야기를 조금 전했으면 조금 더 계절감이나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덥디 더운 정말 가장 무더운 주에 전하게 돼서 조금은 아쉽지만, 또 그래도 아는 동생의 스토리를 듣고 문득 떠올랐던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정말 무더위가 연속적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건강 조심히, 또 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다음 주까지 건강히 지내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